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우입니다. 자, 어제가 절기상 청명이었고 오늘이 한식입니다. 또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번 비 단비였습니다. 이 가뭄의 단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반가웠던 비였죠.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9도로 좀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만은 한낮에는 1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는 또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가 그친 뒤에 좀 맑은 날씨를 하늘을 되찾겠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오전까지는 좀 약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말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벚꽃이 예년보다 정말 빠르게 피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이제 벚꽃 행사를 계획했던 곳들 많은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요. 또 건조해서 산불 피해도 극심하죠. 이 봄철 이상 기온과 산불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원주시 정례 브리핑이 진행되었는데요. 동부순환도로 상반기 착공과 또 원주 시내버스 단계적 개선 추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 나눔 봉사단이 오는 9일에 봉사를 비롯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그 내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4월 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어제 원주시청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동부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980억 원을 투입해 미개통된 봉산동에서 수초면 사이 1.98km의 도로를 완성해 동부순환도로 전체 3.74km를 연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 구간도 정부의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도시를 출발해 원주역과 종합버스터미널, 기업도시를 잇는 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특히 혁신 기업도시 신설 노선은 정류장을 11곳만 정차하도록 해서 운행시간을 최대 50%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상치대학교에서 원주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잇는 노선과 벽지 노선 누리버스도 개편키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던 드론택시의 시제기 개발 사업이 2년 만에 중단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사업이 지속성 기준에 미달돼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021년 3월부터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시작했고 사업 규모는 도비 220억 원 등 모두 270억 원 규모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가 벚꽃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정말 더위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자, 기후변화 위기가 정말 매년 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 산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진행되기도 했었죠. 오늘 이 봄철 이상 기온과 좀 산불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수방방재안전학과의 함은구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함은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쎄요. 정말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전에 좀 농담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말 진담에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이상 기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작년 대비 예년 대비해서 기온 변화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봄에
특히 그 이상 기후라고 얘기할 만큼 기온 변화가 좀 극심했는데요. 네. 예컨대 올해 그 3월 22일 경에 기온이 한 25도 가량 올라갔습니다. 네. 이 25도라는 온도는 사실 기상 관측 이래 3월에 거의 나타날 수 없는 정도의 고온 현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평균적으로는 3월달 같은 경우에 뭐 지역적인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한 2도 정도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상승이 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도 가량 22일 날 3월 22일 날 올라간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기온의 변화라는 것은 태양의 고도라든가 태양빛이 비치는 시간 이런 것들로 기인해서 이제 기온이 결정이 되거든요, 주로. 근데 이제 뭐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지구가 정상 궤도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결국 과거에 없던 이런 기상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의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뭐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식목일이자 이제 청명이었고 절기상 또 오늘이 한식입니다만 사실 요맘때 산불 발생 좀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조심을 하자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올해 유독 정말 그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 또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국가 산불 위기 경보로가 이제 발효되기도 했었고요. 또 건조특보가 대부분 지역이 발령되었었습니다만은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이런 그 좀 더 심한 이런 그 현상 이게 또 이상 기후와 좀 연관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이상 기온이라고 일컫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비가 내리긴 했지만 어제 오늘 이전에는 거의 뭐 100일 가까이 비가 한 번도 안 온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불이 발생하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가연물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이런 산림 상태가 굉장히 이제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불이 잘 타는 아주 이제 바싹 마른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봄철에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강풍들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초속 10m까지 강풍이 이제 지속적으로 부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많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불이 나려면 결국은 이제 가연물과 그리고 이제 점화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상관관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주 작은 불씨로도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좀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특히 강원 지역은 뭐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대형 산불에 대한 예방 대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라면 뭐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연물 상태는 뭐 지금 이제 건조한 바람 부는 거 그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점화원에 대한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산림 가까운 곳에서 뭐 이렇게 뭐 영농 부산물을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영농 활동이 이제 봄철에 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뭐 논밭두렁 태우는 뭐 이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세시풍속처럼 이런 이제 논밭 태우기를 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따라서 이제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침엽수가 대표적인 수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렵수보다는
대형 산불로 또 한번 불이 붙으면 지속 시간도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좀 선제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침해 흡수가 아무래도 이제 송진 성분이 많이 이제 포함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좀 네네. 지속성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지자체 차원에서 네. 아예 뭐 수거를 못하게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또 파쇄해 주는 것도 이제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자체에서 이게 보통 이제 영농 폐기물을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워낙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농 폐기물 수거를 일주일에 뭐 3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지금 폐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산림과 가까운 이런 농촌 지방에 살고 계신 우리 농민분들께서도 조금은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 네. 좀 이런 영농 폐기물 이제 불법 소각 이제는 이제 영농 폐기물 소각이 이제 불법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삼가를 해주시는 것이 산불 예방에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정말 말 그대로 급한 불은 이제 끈 상황입니다만은 네네. 이제 오늘 이제 다 멈추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네. 사실 이런 산불 위험 발생 가능성 계속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산불 예방 요령이랄까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들도 좀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더 주의해야 될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산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접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소각 행위 뭐 이런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네. 지금도 최근에 뭐 화목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마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씨의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논밭드럭 태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상 보면 실제로 뭐 해충이 죽는 비율이 거의 미미한, 그래서 네. 오히려 이충들이 더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식들이 더 이상 상식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의 함은구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시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교통인프라 확충, 이 교통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어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부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을 승강기에 착공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는 등 이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원주시가 도심의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좀 행정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원광수 원주시장은 원주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교통 도시라 불리지만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먼저 동부 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 공사를 올해 진행합니다. 올 상반기 착수해 오는 2025년 조기 준공할 계획인데요. 동부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은 10년 넘게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이 동부순환도로가 산 중턱에서 뚝 끊겨서 원주 혁신도시를 영동고속도로, 원주 나들목과 있는 도로가 중간에 단절된 상태였는데요. 2008년부터 건설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비 부담으로 10년 넘게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원주시는 9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동부순환도로의 1.98km 구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부권 진입 관문인 원주 IC와 혁신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자 합니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 개설에도 집중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은 흥원면 사제리에서 지정면 월송리까지 약 5km 구간인데요. 이 도로가 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미개통 구간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으로 상반기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순환도로와 더불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 개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미래 가능성, 지역 균형 개발의 필요성, 재정의 적정성, 정책의 당위성 등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벗고 뛰겠습니다. 네, 현재 단절되어 있는 우회도로 좀 가시화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제 시내버스 체계에도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 계획을 또 이번에 발표했군요. 네, 올해 원주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원주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대중교통을 지목했는데요. 이 불편한 이유가 대중교통 시내버스 불편이 56%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시내버스 노선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에 원주시는 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차후에도 각종 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수요가 많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도심으로 잇는 노선을 집중 확대할 계획인데요. 신규 1개 노선에 버스 4대를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에 증차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에게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출발해 원주역과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신설 노선은 시민 중심의 노선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의 한정 면허 방식으로 추진되며 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운수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상지대학교에서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원주역,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를 잇는 노선도 개편할 예정으로 상지대 교내도 운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까지 해소하겠습니다. 교통 선진도시로 우뚝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내버스 체계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좀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좀 잡혀져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혁신도시에서 원주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요. 기업도시에서 원주역까지는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현재 이 노선을 지나는 운행 시내버스는 45개소의 정류장에 정차하는데요. 신설되는 시내버스는 모든 정류장을 거치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정류장에 집중해서 11개소의 정류장에만 정차해 운행 시간을 최대 50%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상지대학교에서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원주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잇는 노선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교통이 불편한 호저면과 소초면과 같은 지역의 마을버스인 누리버스도 개편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버스 노선은 운수업체에 한정적으로 면허를 주는 한정 면허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어제부터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시는 작년 11월부터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오는 7월 이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장기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이 서울의 전철 9호선은 일반 그 열차가 있고 또 일부 역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이 있거든요.
이 급행버스 개념으로 또 원주시에 또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건데 좀 승기능을 또 발휘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자, 봉사단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시 나눔 봉사단이 오는 9일에 호저면 마을회관에서 사랑 나누기 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의료부터 급식, 미용 봉사를 비롯해서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재능 기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원시 나눔 봉사단의 서종성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 나눔 봉사단, 이 단원들이 각각 다른 재능 기부로 함께하고 있는 봉사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올해 벌써 창립한 지 9년째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봉사단체 좀 어떤 성격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나눔 봉사단은 사랑의 열매 이제 산하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착한 가게 정기 기부자들로 이제 결성된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각자 전문 분야의 재능을 기부하는 이제 봉사단체이고요. 그리고 모금 운동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데 단순 복지 수요 대상만 노력봉사만 그치지 않고요. 모금 활동, 배분 활동, 문화 활동 그런 여러 가지 등을 지원하고 나눔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군요. 9일에 사랑 나누기 행사를 또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호저면 주선 1, 2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70여 명을 모시고 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어떻게 또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이래, 하반기 이래 연 2회 정도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집수리 봉사, 의료 봉사, 미용 봉사, 그다음 레크레이션, 세무나, 법률,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상담해 드리고요. 네. 어르신들 좀 모시고 좀 즐겁게 하고 행복해드리는 복지 봉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의원, 부동산, 피부과 의사를 비롯해서 헤어샵, 공인중개사, 변호사,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십니다만은 사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들이 더 기쁜 것이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의 평소 반응 또 봉사를 받는 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사실 봉사는 쉽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또 봉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 봉사를 실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봉사 부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를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봉사 나눔봉사단은 항상 마음가짐을 이제 항상 가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인드 세팅이라고 마음가짐 그런 이제 신조나 이런 이제 훈련이나 이런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걸 잠깐 소개도 될까요? 네, 해주시죠. 예. 네, 첫 번째로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낮은 마음 자세로 봉사에 임한다. 두 번째, 나와 가족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세 번째,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서 봉사한다. 네 번째, 봉사 단원 간의 돈독한 화합과 소통으로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배움으로써 나의 자아 발전을 꾀한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 세팅을 항상 하고 봉사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제 어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봉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또 아무나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말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 나누기 행사 외에도 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또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서 좀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다 있어서요. 행정적 지원이나 복지 도움을 못 받기도 하고 또 요청이 못하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희들 그 실태를 좀 파악하고 하려면 뭐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시는 뭐 동장님이나 이장님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계 여러 가지 등등을 여러 그 형태로 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긴급으로 봉사를 해야 될 분들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내 이웃에 정말 어렵게 사시고 있지 않느냐 그런 관심만 있으면은 아마 좋은 그 어려운 분들이 줄어들고 또 저희들한테 발굴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봉사단의 소식 좀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나눔 봉사단의 서종성 단장이었고요. 자, 4월 6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